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4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설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최근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웹툰의 IP를 활용한 여러 산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웹툰 전성시대라 불릴 정도로 미디어 시장에서의 입지가 확대되면서 웹툰은 디지털 콘텐츠 업계 내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잡기도 했는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웹툰 IP 산업의 현황과 흥행 요소, 그리고 웹툰 시장의 미래 전망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웹툰을 영상화한 작품들이 잇따라 제작되고 있는데요. 무빙, 스위트홈, 마스크걸 등의 웹툰 원작 드라마들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웹툰 기반의 작품들이 글로벌 OTT를 통해 방영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K-웹툰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한류 열풍의 중심 요소로도 자리 잡았는데요. 여러 국가의 웹툰 순위 상위권을 한국 작품이 휩쓸고 웹툰을 기반으로 한 현지 드라마 및 영화 또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웹툰이 진행하는 팝업 스토어가 각 행사장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연일 흥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웹툰의 팬덤화에 따른 흥행성이 나날이 입증되고 있는 거군요. 웹툰의 성공적인 상업화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 웹툰은 상업적으로도 흥행하고 있지만 작품성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연애편지가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영화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타와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웹툰의 영향력은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확장되며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웹툰 종주국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웹툰 축제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맞나요, 기자님? 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웹툰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웹툰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축제를 통해 한국이 웹툰 강국으로서 전 세계 우수한 웹툰 작품들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 웹툰 IP를 활용한 다양한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뉴스에서 네이버 웹툰 마루는 강지 캐릭터 마루가 LG 트윈스 구단에 시구를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웹툰 캐릭터와 프로야구단 간 공식 협업은 이번이 업계 최초라면서요.
네, 최근 네이버 웹툰과 서울 LG 트윈스 구단이 인기 웹툰 마루는 강쥐의 캐릭터를 활용한 협업을 선보였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젊은 층의 팬들이 늘면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농구를 소재로 하는 웹툰 가비지 타임과 한국농구연맹의 협업도 화제를 모았었죠. 가비지 타임은 작년에만 연간 IP 사업 매출이 70억 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웹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한국 프로농구까지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니 협업의 시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원작 팬덤을 유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툰의 IP, 즉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은 일종의 흥행 보증수표가 됐는데요. 게임, OTT 등 여러 콘텐츠 업계에서도 인기 웹툰 IP를 활용한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콘텐츠 업계 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롯데월드 가을 축제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웹툰 다크문과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웹툰과 아이돌, 그리고 테마파크의 협업이라니 웹툰 IP를 활용한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세계 최초 웹툰 캐릭터로 구성된 버추얼 아이돌의 기획까지 이루어지면서 웹툰 산업이 아이돌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패션 산업, 전자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웹툰 IP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웹툰 IP를 활용한 업계는 원작 팬덤을 확보할 수 있고 웹툰 업계는 역주행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업계 간의 윈윈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웹툰의 IP 산업에 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장민지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웹툰이라고 하는 형식, 디지털 만화 형식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국가이잖아요. 세로형 스크롤 방식? 그게 필름을 사실은 늘어놓은 비주얼 콘티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동시에 웹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라는 이용자들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어떤 이야기,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시리즈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 산업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 산업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울린이라는 이제 웹툰을 사서 오리지널로 투자하면서 킹덤이나 다양한 형태의 웹툰 시리즈들을 전부 다 구매해서 영상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산업의 흔행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웹툰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에이전시나 그다음에 웹툰 플랫폼이나 웹툰 제작자들이 좀 훨씬 더 많아지고 그게 분업화돼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빠르게 될 예정일 것 같고요. 그런데 동시에 대중적인 웹툰이 존재하기보다는 더더욱 마이너하고 니치한 시장이 세분화돼서 발달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중화된 콘텐츠 이런 게 너무 적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웹툰보다는 더 세별화되고 세분화돼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웹툰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툰 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유료 작품의 불법 사이트 업로드 문제로 인해 많은 웹툰 작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K 콘텐츠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어둠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에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불법 유통으로 인해 수익성 저해와 산업 위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대응과 함께 웹툰 업계 내에서도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툰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툰레이더 기술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기술인데요. 이용자가 웹툰의 캡처본을 불법으로 유통하면 정보를 식별해 계정을 차단하는 기술인 겁니다. 이를 통해 불법 유출 의심 계정을 차단해 국내 유료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시간을 평균 3주까지 지연시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웹툰 불법 유통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웹툰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작가들이 고생하며 만든 작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면 창작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웹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자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을 사전에 키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 교육과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플랫폼 측에서도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분께선 불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웹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불법 복제본이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하는데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은 것 같아요. 맞아요. 웹툰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 독자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서적을 구매하거나 빌리지 않아도 돼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출판 만화와 차별화된 장점이죠. 따라서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역효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성 면에서 웹툰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외에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도 웹툰만의 장점입니다. 또한 웹툰은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사운드, 스크롤을 활용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빙툰이나 웹툰 OST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독자들에게 더 깊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평소 웹툰을 즐겨보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퀄리티의 작품을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드나들 시간 같은 짧은 시간에도 잠깐씩 볼 수 있으니까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비용 면에서도 많은 작품이 무료로 제공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어요. 이 덕분에 여러 작품을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장르가 다양해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장르를 한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시민분께선 여러 장르의 만화를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웹툰을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듯 웹툰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웹툰 시장에선 어떤 트렌드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기자님, 현 웹툰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재 웹툰 시장에선 웹소설을 웹툰으로 재구성한 노블 코믹스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카카오 페이지 웹툰 내일의 으뜸이 있습니다. 내일의 으뜸은 동명의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이 원작인데요. 이를 드라마화한 TVN 드라마 선제업 꽃이여가 인기를 끌어 웹소설이 재조명받자 웹툰으로 연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웹소설과 웹툰의 팬층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노블 코믹스가 트렌드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노블 코믹스 이외에 다른 트렌드엔 무엇이 있나요? 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추천 기능인 AI 큐레이션이 또 다른 트렌드 키워드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경우 네이버 자사의 AI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자체 AI 브랜드인 헬릭스가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아, 오리지널 웹툰 IP와 자체 AI 연구 조직을 바탕으로 AI와 웹툰 IP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어떤 기능이 도입됐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네이버에선 인기 웹툰 캐릭터와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인 캐릭터 챗과 AI 웹툰 캐리커처 서비스 등이 출시되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결제 이력과 관심 작품을 분석해 작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AI의 발전으로 웹툰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 방식뿐만 아니라 웹툰 제작 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AI를 통해 작가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웹툰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색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채색을 도와주는 AI 페인터와 사진을 특정 웹툰의 그림체로 바꿔주는 툰 필터 등의 서비스가 출시된 건데요. 이런 AI 기술 개발로 창작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채색, 후보정 등 단순 노동을 빠르게 대체해주는 기술이 웹툰 작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K-웹툰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K-웹툰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 국가에서 한국 웹툰 플랫폼이 진출하며 현지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문화에 맞춘 번역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중심으로 웹툰 IP 산업이 더욱 폭넓은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독창적인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 같은데요. 단기 흥행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기술의 융합으로 작가들에게는 더 다양한 창작의 기회가, 독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웹툰이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기자님과 한국의 웹툰 산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웹툰 시장의 트렌드와 미래 전망까지 알아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웹툰을 즐겨보는 독자로서 국내 웹툰의 놀라운 성장세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웹툰은 단순한 디지털 만화를 넘어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웹툰 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웹툰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선 작품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독자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동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나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4기 보도부 사회과학대학 열린전공 1학년 김서영, 기술의 제54기 기술부 메타버스 융합 컨텐츠 전공 1학년 박희경, 진행의 제54기 아나운서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신소루, 제54기 보도부 사회과학대학 열린전공 1학년 김서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4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